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일반화학 OT에 이어서 일반생물 OT도 진행하고 있는 한의대 예과 2학년 1과반입니다. 지금부터 일반생물 OT를 진행할 건데요. 이 일반생물은 일반화학하고 달리 일반화학도 물론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된 거지만 일반생물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얇은 수준으로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샘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샘물은 개념 위주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일반 화학하고 다른 점은 일반 화학에서도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야 했지만 거기서는 계산형 문제라 해서 유형별로 공부하는 방식이 있었다면 샘물은 진짜 오로지 개념으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 서술형하고 이 개념 응용형이 어떻게 다른가? 개념 서술형은 A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써봐라 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박모 교수님께서 광합성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시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념을 알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개념 응용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형태는 어떤 식이냐 하면 그 개념 단순 서술이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어서 훨씬 더 꼬여있는 방식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 서술형 공부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샘물은 이게 바로 저희 교재에 쓰는 목차 페이지인데요. 목차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적혀있냐 하면 여기 세포와 구조와 기능 하면서 대단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4.1, 4.2, 4.3, 4.4 이런 식으로 소단원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보면 오른쪽은 6장의 어느 한 페이지인데요. 6장 2, 6.2 여기 자세히 보면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진화되는가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바로 6.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목차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생물을 공부하는 데 있어 스토리라인을 잡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하나는 이 목차에 대단원과 소단원 제목들만 모아가지고 그것만 쭉 읽어보면서 공부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서술형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설명하는 페이지 보면 이건 일반 화학이랑 똑같이 진한 글씨체가 적혀있는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식으로 진한 글씨체로 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 개념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누군가한테 설명 가능한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냥 A+은 당연하고 그냥 100점 받아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서술형 공부법 개념 서술형이 아니고 이거 응용형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인데요. 첫 번째 당연히 개념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념 응용형 문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책의 각 단원별 뒤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개념의 적용 문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인데 여기에서 나온 페이지 보면 다른 세포들은 다른 원형진막을 가지고 있다. 예로 집신벌레의 원형진막의 물에 대한 투과성은 사람 적혈구 원형진막의 단지 1%이다. 이것이 왜 그런지 가설을 세워보라. 집신벌레는 원형진막에 아쿠아포린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개념 서술형 문제가 교재에 적혀있는 설명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라는 것에 비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분석하셔서 어떻게 적어야 될지 무엇을 적으면 될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시를 한번 보세요. 일부 세균은 산소 호흡을 수행하며 다른 종류의 세균은 발효를 수행한다.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어떤 종류가 경쟁적 우위에 있겠는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묻는 형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따지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산소 호흡이 뭔지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 발효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산소 호흡은 산소 O2가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 샘물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발효는 산소가 없는 환경, 무산소 환경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산소 호흡에 비하면 에너지 생산량이 매우 적은 방식의 호흡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어떤 세균이 더 살기 쉬울까요? 당연히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 더 잘 생존하기 쉽겠고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당연히 산소 없는 환경에서 발효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세균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서술해 가는 방식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단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제를 서술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사실 문과 출신 분들뿐만 아니라 샘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운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유형이니까 이 문제를 못 맞췄다고 해서 내 학점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약간 만점을 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개념 응용형하고 서술형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데 샘물은 저희가 쓰는 교재가 사실 썩 좋은 교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시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사실 저는 다른 책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바로 캠벨 생명과학을 더 훨씬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번역이 훨씬 더 매끄러워요.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게 훨씬 더 잘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책이 다르면 내용이 완전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 샘물 책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책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얇게 배우고 이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쓰는 교재보다 이 캠벨 생명과학 책의 수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저희가 쓰는 책은 약간 고등학교 생명과학 2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일반 샘물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반 샘물을 보는 관점으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중에 내신으로 생명과학원을 공부해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첫 단원이 뭐냐면 생명의 특성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를 하며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항상성이 있고 발생과 생장을 하고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거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말미 잘 건드리면은 말린다 이런 거 약간 그런 걸 보고 이게 어떠한 특성이냐 고르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거로 공부해 보신 분이 계실 건데 물론 그게 맞긴 한데 저는 그걸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7가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내용은 뭐냐면 외부 환경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포나 생명이나 사실 시작하다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우 추운 곳일 수도 있겠고 매우 뜨거운 곳일 수도 있겠죠. 그런 환경에서 내가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나를 바꿔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 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게 좀 더 편할까요? 생각해보면 안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좀 더 편하단 말이에요. 즉 항상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항상성이 있다 보면 당연히 외부 환경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오늘 온도가 대략 한 15도, 16도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체온은 대략 36.5도 정도거든요. 일반적으로 36.5도 정도인데 당연히 20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온도를 36.5도로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거를 열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한다? 물질 대사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외부 온도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외부 환경과 나 사이에 있는 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막이 뭐냐?
우리는 그냥 세포막 혹은 원형질막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와 나를 막아주는 막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막이 있어야지만이 내 몸 안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물질대사를 통해서 내 몸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이런 걸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질대사를 한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때는 그냥 세포호흡, 광합성 이거밖에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물질대사를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커피를 마시러 가고 싶다 하면은 일단 카페에 가서 주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모든 것에 필요한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커피를 마셨으면 물론 커피는 대부분 물이지만 뭐 커피와 함께 케이크도 먹었다 칩시다. 그럼 케이크 안에 있는 포도당 이런 거 당을 전부 다 흡수해서 그걸 전부 다 분해하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 생산 이런 것도 당연히 물질대사에 들어가겠고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발생보다 생장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는 뭐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키가 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라든가 혹은 세포를 더 만들어내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단백질 혹은 DNA, RNA 같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 물질,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재료도 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먹은 케이크, 그런 포도당, 혹은 뭐 단백질, 아미노산, 혹은 지질 이런 걸 전부 다 분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재료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공장 같은 시스템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거는 이거, 저거는 그거, 요거는 그거 이런 식으로 딱딱딱 분절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는구나. 오로지 목표는 뭐다? 생존이야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생물을 볼 때 이 앞에 7가지 내용에 대해 이용해서 다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 이대로 끝내면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하실 것 같아서 1학기 일반 생물 진도 나갈 단원들에 대해서 각 단원별로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물론 그 전에 몇 가지 단원이 있겠는데 3단원이에요. 아마 3단원이었나? 생물학적 분자들이라는 단원이 먼저 나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체구성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뭔지, 탄수화물이 뭔지,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이 뭔지, 지질이 뭔지 이런 걸 배우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단백질의 구조, 그리고 뭐 아미노산들, 단백질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뭔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소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이 세포생물학 내용이죠.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배우는데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뭐 핵이라든지 소포체, 골지체로 연결되어서 리보솜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 밖으로 나가는지 혹은 세포 안에서 뭐 미토콘드리아 혹은 엽록체, 물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뒤에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에서 더 열심히 배웁니다만 이런 소기관들이 각각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아셔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포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막을 강조했잖아요. 이 세포막은 모든 물질을 우리 몸 안으로 통과시키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칼 혹시 피부 배워보신 분 계시겠지만 딱 봐도 피가 나는 거 보면은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세포막이 일단 우리 몸과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1차적인 방어를 하는 장벽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몸 안으로 들여주는 가지고 들어오는 물질도 구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도 가만히 놔두면 우리 몸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애가 지질이어서 물을 통과를 기본적으로 막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여기에 아쿠아포린이라는 그
그 통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통로 단백질을 세포와 세포막에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물을 흡수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물질을 우리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걸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배울 이 세 가지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실 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발열 반응이 뭔지 흡열 반응이 뭔지 이런 거라서 그냥 가볍게 읽고 나가시면 될 건데, 문제는 이 두 개입니다. 광합성과 그리고 세포, 물론 해당 과정까지 포함해서요. 이 단원에서 사실은 생명과학 2를 공부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다 고생을 하는 단원인데, 왜냐면 여기 와서 뭐 크랩스 회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뭐지? 이름도 들어봐도 뭐 숙신산, 말수 어떤 게 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 이름도 나오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과정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하나하나 과정 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일반 샘물 내용은 내시 당초 대학교 1학년 위주로 들어와서 샘물이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에 좀 더 맞춰져 있는 관점인데, 그런 반응 하나 다 외우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그걸 배우는 단어는 사실 뒤에 우리가 학년에 올라가면 나오는 생화학 과정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생화학에서 훨씬 더 그런 많은 얘기를 하고요.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작업을 왜 하는가, 예를 들어서 광합성 같은 경우는 명반응 혹은 암반응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마다 반응마다 종합적으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되지, 뭐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는 뭐 NADH가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굳이 집중하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안하실 테니까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2 있잖아요, 생명과학2 고등학교에 보시면 이 광합성과 해당 과정과 세포호흡에 대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몇 가지 물질도 가르쳐 주고요. 딱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점수 감점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가면, 그 다음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식을 하고 어떻게 생장을 하고 어떻게 물질을 DNA에서 어떻게 이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런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는 세포 증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여기서는 체세포 분열 혹은 유사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중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과정들을 배워두시면 되겠고요. 감수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점은 뭐냐면, 체세포 분열은 분열 한 번 하면 각각마다 독립된 세포로 떨어져 나가는데, 감수 분열은 한 번 분열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분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한 번 더 쪼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수 분열을 왜 하는지 이런 거 정도 좀 배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생명과학원을 공부하고 입학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봐도 사실 저희 학교 일반 생물에서 생명과학원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는 크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들어와서 유전의 양식하고 DNA 유전 물질 이런 게 나오는데요. 유전의 양식은 저희도 알겠지만 멘델의 유전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런 걸 다루고, 거기에 비멘델 유전도 조금 배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현대 생명과학에서도 크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되진 않았어요. 이미 역사가 오래되어가지고 밝혀진 만큼 어느 정도 밝혀져가지고 그냥 각각마다 어떠한 특성인지 어떠한 것인지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DNA 유전 물질 그리고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이 부분이 아마 기말고사, 즉 이 부분 기말고사 부분인데요. 후반부에서 매우 핵 같은 아이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DNA 유전 물질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DNA 복제를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배웁니다. DNA 복제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공부하셔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인데, 여기서는 전사와
번역이란 게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전사란 건 무엇이냐면 DNA에서 우리 핵 속에 있는 DNA에서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번역은 뭐냐면 RNA에서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내용이에요. 각각마다 어떠한 효소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와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과정들, 얘는 핵안에서 일어나고 얘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핵안에 있던 RNA가 어떻게 세포질에 가서 리보솜을 만나느냐, 그리고 리보솜에서도 어떠한 작업이 일어나서 아미노산들을 우리 그 서열에 맞게끔 배정을 하느냐, 그런 작업들 어떻게 일어나는지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제 생각엔 수능 특강 생명과학 2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EBS 수특강이 들어보시고 학교 교재를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 생명공학인데, 얘네는 어떠한 실험 테크닉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뭐 요새 핫한 코로나 관련해서 핫한 PCR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과정인데요. 개념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는 실험 과정 하나하나마다 약간씩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반 생물 가르치는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공학에서 어떤 실험 테크닉을 물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는 PCR 열심히 나오겠지 예상을 했었는데 PCR이 아니라 STR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떠한 실험 테크닉에 더 꽂혀 있느냐, 이런 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좀 더 나을 건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한테 높은 경지겠죠. 그래서 생명공학에서는 일단 역시 좀 실험 테크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문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서 문제를 못 맞췄다 해서 여러분들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틀렸으면 다른 친구도 틀렸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점은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일단 일반 생물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공부하기가 너무 벅차다 싶으시면은 EBS 수특 있잖아요. 생원, 생투 강의를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변춘수 쌤이라든가 좋은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의 개념 강의만 들으시고 난 다음에 교재를 읽어봐도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그냥 혼자서 책을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혼자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생물 교재 목차 있잖아요. 목차에 대단한 제목하고 그리고 소단원 제목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걸 일단 열심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례 조금씩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 학교가 진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한 학기에 일반 생물 15개 단원, 14개 단원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아마 여러분들 보기에 내용 정말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교수님들 시험 문제 내는 걸 그렇게 많이 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시험당 10문제에서 많은 교수님이 한 10문제 내시나? 약간 개념 서술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내신 교수님들이 정말 많으시고 뭐 내시더라도 객관식 문제를 내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객관식 부분은 객관식 문제 같은 거에는 뭐 교재 뒷부분의 객관식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도 약간의 오타가 있긴 있지만은 오타에 너무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이 문제 정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그 있다 하시면 그냥 버리세요. 제 생각에 그게 나오면 차라리 틀린 게 좀 더 낫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반 생물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시면은 제 생각에 학점은 충분히 좋은 학점이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일반 세무 OT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학교 다니시고 싶으실 텐데 나중에 오프 개강하면 그때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